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자, 오후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식사들 다 하셨죠? 네. 자, 오늘 뭐 지수가 이제 약간씩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요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이틀 동안의 이제 공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요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들이 뭐 주식을 안 해서 뭐 투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력들의 돈이 잠깐 그쪽으로 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변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뭐 이태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태원 코로나라고 할게요. 네. 그 이태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못 가고 약간 정체가 돼 있고요. 네. 갑자기 이게 또 터져버리니까 다른 테마주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왼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쪽이 잠깐 막히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죠.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야 될 종목들이 약간 정체가 돼 있는 거죠.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거에 맞게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별주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약간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약간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건 뭐죠? 횡보를 하는데 그냥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를 잠깐 다시 보시죠. 이건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에서 오전까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뭐 진짜 큰 급등, 급락 없이 옆으로 쭉 이렇게 고무줄 당기듯이 당길 것이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출렁출렁이면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렁출렁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개인들이 여전히 인버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들이 조정이 올까봐 지수가 하락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분들의 성향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 성향인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장세가 변동성 장세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 공방 때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1년 중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 변동성 장세가 오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파도가 몰려온다고 집에 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이거예요. 우산 장수가 엄청난 비가 장마가 오고 있는데 우산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회인데 도망간다니까요 지금.
혹시라도 지수가 하락할까봐 손절하려고 만반의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그게 개인들이에요. 네, 오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던 거예요. 답답하니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합니다. 답답하니까. 무방에서는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회원들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종목들 더 가져가셔라.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지금 개인들이 여전히 지금 이제 보수적이라기보다 비관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변동성 장세는 이런 식의 막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 제 예상은 여기에서 요렇게 요 정도의 변동성 요거요. 여기에 맞는 이제 그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네네. 이걸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우리 돌멩이님이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하셨죠? 뭐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거 신용이 또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회원분들이 이 실력이 대단하세요. 잠깐 보시죠. 251 340이었나? 이거죠? 네. 보세요. 우리 돌멩이님 얘기하신 건데 이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코스닥 인버스예요. 짧게 얘기하면 신용이 더 늘어나요. 오.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인버스 포기 못할 거라고. 더 사요. 이건 신용이고요. 개인 누적 순매수량입니다. 줄어들지가 않죠. 이거를 더 사면 안 되는데 더 사고 있습니다. 포기를 못 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안 팔 거라 그랬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못 파는 거죠.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동안은 지수가 급락 나올 가능성은 이제 낮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시간을 잡아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이 계속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데 코스닥이 안 빠지죠. 참, 네. 앞으로 네. 잊어버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무디스라고 아시죠? 세계 3대 신용평가, 국제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가 뭐라고 이제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민승님, 예. 아까 저 연락이 왔었어요. 민승님도 기존 회원이신데 1년 연장 가입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 회원들은 지금 다 1년 연장 가입하세요. 네, 보시면 무디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코로나 경제 피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 네.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얘기를 좀 들으세요. 우리나라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실 못 믿겠죠, 그죠? 왜냐면 정부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외부, 그것도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 중에 세계 중 그 3대 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른 데에서 해외에서는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 내부 국민들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신용등급 중에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제가 오전에 이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오후에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뭐하고 있다고요? 네, 종목 투자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관은 원유 선물에 베팅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외국인이 다시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은요. 기관이 더 웃겨요. 개인들 4월달에 원유 ETN에서 그렇게 진짜 큰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개인들 이제 다 이제 원유 ETN 이거 되게 위험하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딱 그런 이제 개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쯤에 이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이 사람들 욕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엔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식을 사고 어딘가에 지금 투자하고 베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만 자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을 사서 물리는 거 아니야? 이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니 주식을 사는데 왜 주식을 살 때 왜 물릴 생각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돈 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릴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방에 가입하는데 왜 물리는 거 걱정을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외국인하고 세력하고 기관은 뭐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도 얼마든지 돈을 버실 수 있을 텐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NC소프트가 신고가 나니까 이제서야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코로나에 집콕 늘자 게임주 싱싱. 게임주 급등하기 전부터 지난주부터 얘기 계속했었고요. 지난달에도 얘기했었어요. 실적주로 갈 거기 때문에 좀 더 조금 느리게 올라갈 거라고. 언택트 대표 수혜주인 게임주. 그 다음에 지금 전자결제 날라다니죠. 그거 원래 수혜주였는데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날라다니잖아요. 신고가 나니까 기사가 쏟아지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달 뒤쯤 되면요. 지금 5월 중순이죠. 한 달 뒤쯤 되면은 아마 개인들 동학개미들 다 게임주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충 한 달쯤 걸릴걸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저기 위에서 물렸듯이 또 물려가지고 아마 고생들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한 달 뒤나 늦어야 2달이에요. 네,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거기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한마디 더 꺼내죠. 환경에 투자해서 경기를 살린다. 그린 뉴딜 카드 꺼낸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모델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답니다. 그럼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장차관들이 준비해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쭉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정책주의 새로운 정책 테마주의 탄생이죠. 정책주가 자꾸 생긴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를 또 하죠. 김현미 장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전 이거 딱 보자마자 뭔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리모델링 테마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갔거든요. 화장실, 특히 화장실 고치는 거. 수도꼭지에서 엄청나게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테마주라고 하면 무슨 5G, 뭐 사물인터넷, 뭐 수소차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수도꼭지 테마주도 있어요. 옛날에 많이 갔어요. 화장실 변기 관련주도 많이 갔고요. 근데 뭐 한다고 그래요?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모델링 활성화. 자꾸 집 못 짓게 하니까 이쪽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사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여기저기 매일경제, 한국경제, 하여튼 뭐 이런 신문사에서 계속 내보내죠.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그린 뉴딜 4개 부처 합동보고 받는다. 쭉 같은 내용이겠죠, 그죠? 네. 띄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랬죠. 정부만 저런 발표하느냐. 이건 뭐 이건 무슨 기사냐면 이거예요.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 이 두 분이 어제 만났죠. 1회 충전에 800km 달리는 배터리로 승부하겠다. 쭉 얘기가 나와요. 사진 나오고 쭉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하고 삼성그룹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이 기사는 유익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맨 밑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량 공유, 전동화로 불리는 미래차 분야에서도 두 회사가 손을 맞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두 그룹 총수가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제 더 가시화가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죠? 신기술 테마주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전 생각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보통 한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데 2-3개월 걸리나요? 대충 윤곽을 잡겠죠?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대기업이 미워도 나라를 살리려면 대기업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하고 현대에서 하는 일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현 정권에서 또 그걸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진단키트 홍보하듯이. 그럼 이제 올 연말쯤에 내년 초쯤에 저 테마주가 완벽하게 형성을 해가지고 불을 뿜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하고 전장 사업이죠. 그쪽 전기전자 이쪽이 만나면은 여러분들 무궁무진한 그 테마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통신 쪽도 강하거든요. 커넥티드카가 뭐냐면 자동차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전화 그 무선 통신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거든요. 무궁무진하다고요. 예전에 뭐 사물인터넷 테마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교도 안 돼요. 수소차 테마주에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테마가 저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겠느냐? 올라갑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요. 특정 분야를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건 좌파건 보수건 우파건 어느 정권이 잡건 뭔가를 만듭니다. 실제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IT 쪽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정권마다 다 다른데 다 있다고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종목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큰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조정받기는 싫고, 그죠? 네. 손해보긴 싫고, 주식은 오래 들고 있기 싫고,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수가 조금 하락할 것 같으면, 뭐 손절까지 하면서 현금 들고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수익이 안 나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현금 들고 있고, 뭐 종목 올라갈 때는 주식 들고 있고, 그렇게 한두 번 성공하실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성공 그렇게 못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려고 그래요. 지수가 하락하면 현금 들고 있고 올라갈 때는 바닥에 주식을 사서 가져가고.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옛날에 존 템플턴, 앙드레 코솔란이 유명한 분들 있죠. 뭐 저기 일본의 고레가 긴조, 네. 피터 린치, 미국의 피터 린치,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유명한 분들. 그분들 그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책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속지 말라고 그러죠. 아무리 단기 매매 위주로 하셔도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력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세력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력들도 요번에 여기 코로나 여기에서 다 물렸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무슨 필살기법 다 좋은데 그런 기법 알아두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기법을 배우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꾸 안 좋은 생각들 그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것들 있죠. 방금 말씀드린 지수가 하락 나올 것 같으면 현금 들고 있자 하고,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는 좀 시장이 좋아졌으니 사보자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거꾸로예요. 개인들이 더 간다 그러면 조정 오고요, 개인들이 확실히 간다 그러면 폭락 와요. 개인들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바닥 나오고요, 이제 진짜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 초폭등이 나와요. 개인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지고요. 항상 거꾸로 가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한번 또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돌멩이님이 말씀하셨길래 사람들이 인버스에 신용을 또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왜 안 빠지는지 이해가 정확하게 또 가실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빠지는 거야. 지수 하락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요? 그분들 수익 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안 빠지는 거를 그거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이걸 단서를 달죠. 왜냐하면 공격받아서 그래요. 제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버스 이 개인들의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또 등장했죠. 뭐가 등장했냐면 코로나.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막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좀 정부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초기에 터졌을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라고요. 뭐 교회 그 집회도 못하게 하고 그죠? 그랬는데 술집은 되게 관대하게 하더라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요. 너무 관대하게 술집은 관대하더라고요. 지금도 술집 가서 걸린 사람들 그렇게 핍박 안 합니다. 되게 관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또 터진 거 아니겠나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저도 외출을 해서 가보면 그 술집이나 그런데 20대들 진짜 많습니다. 바글바글해요. 그 20대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제 뭐 이유야 어찌됐든 이런 일이 터졌어요. 자,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죠? 우리는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전략을 짜야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어요. 개인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자, 그러면 개인들이 불안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변동성 장세가 올 거다,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다시 보죠.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변동성 장세가 온다는 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변동성 장세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들었다 놨다 한다기보다 살짝 요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변동성 장세가 맞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변동성을 준다면 여기에서는 낙폭과대 있죠? 낙폭과대 전략을 써서 수익을 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만든다면 여기에서는 눌림목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눌림목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 공략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도 빼고, 오늘 저기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녹화 방송이 있거든요. 유튜브 쪽에 또 다 있으니까 사이트마다 사이트에 그 다 녹화 방송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들으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런 거 처음 얘기해보네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해봐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자,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는 눌림목이 이제 눌림목으로 전략을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일단 기본 개념이 뭐냐면 홈런보다는 뭐를 해야 돼요? 안타를 치려고 하셔야 돼요. 안타. 단기는 안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단기는 번트예요.
초단타는 번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초단타는 번트. 그러면 하루 이틀, 2, 3일 뭐 들고 가도 되는 그런 단기는 안타에 속하죠. 1루타 정도. 네. 스윙은 장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홈런은 중기. 네. 그러니까 안타는 초단타 빼고 그냥 단기에서 스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좋겠어요? 변동성 장세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이해가 쉬우시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타를 치려고 해야죠. 때로는 가끔씩 번트도 한번 치시고, 네.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홈런보다는 안타. 자, 그리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수익이 확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 이래요. 그러면 이건 개별 종목 얘기고, 예를 들어서 자 2차전지주가 급등했죠. 2차전지가 2차전지 혼자서만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까요? 아니에요. 월요일날은 2차전지, 화요일날은 3차전지, 그런 건 없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네. 수요일날은 뭐 예를 들어서 5G 예를 드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에는 바이오, 점심에는 뭘로 할까요? 뭐 디지털 뉴딜, 오후에는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 언택트 수혜주만 해도 한 20개가 넘을걸요? 테마주들, 테마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개가 돌아간다고요.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좋긴 좋은데, 이게 혼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순환매죠. 적당히 끊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 들고, 그래 내가 저번에 팔았는데 팔았더니 상한가가 2개 나오던데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안 팔 거야, 안 속아, 그러면서 안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전 그렇게 보여요. 되게 피곤해 보여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급락했다가, 그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피곤한 코스닥 지수를 이제 보면서 이걸 다시 해보자고요. 네. 여기서 변동성이 와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앞에서 쭉 올라올 때, 아씨 내가 여기서 갖고 있던 종목을 선생님이 제가 팔았더니 세상에 상한가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절대로 안 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죠. 왜요?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응? 지금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해드린다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안타 치려고 하시면 돼요. 홈런보다는 처음부터 나 이 종목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거고 제가 이건 뭐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고, 그죠? 앞에서 잃어버린 손실 빨리 메꾸고 싶으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적당히 끊어내시란 얘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저번에 팔았더니 많이 올라가더라 절대 안 팔아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거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굉장히 피곤해 한다고요. 많이 올랐잖아요. 쉬지도 않고. 얼마나 피곤해요. 이럴 때는 변동성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주식 투자를 접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시되,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여기서도 그랬고요. 녹화 방송 다 돌려보세요. 실제로 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되 정확히 알고 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안 팔아 그러면서 막 붙들고 끌어안고서 힘들어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적당히 안타 치면서, 어쩌다 한 번은 번트 한 번 치면서, 번트는 되는 거죠. 번트 한 번 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편안하게 나실 수 있어요.
이게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홈런보다 낫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2차전지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2차전지에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는커녕 꿈쩍도 안 해요. 상식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면 그날 바로 뭐 점 상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막 또 이 현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샀는데 웬걸 발표했는데 상한가는커녕 뭐 심지어 마이너스 한 5%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럴까요? 세력이 개인들 학대하려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세력들이 개인들을 괴롭히려고 하기보다는 뭐 사실 맞기는 맞는데 막 개인들 세력들이 뭐 진짜 무슨 뭐 정신병자들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일부러 안 올려요. 왜요? 올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데요. 본인들이 매집은 다 해놨는데 개인들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는 쉬워요. 이거예요. 슬쩍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투매 나와요. 세력이 일부러 누른다고 생각하시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투매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실은 저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들끼리 치고받다가 짜증내면서 이제 뭐 던지면 점점 하락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확 던지는 경우가 나와요. 개인들이 이런 차트들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점상한가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3일, 5일, 일주일, 2주일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딱 던지는 순간 뒤돌아봤더니 가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종목의 상한가 예를 들어 2개, 3개가 나왔다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가냐면요. 기가 막히는 게 옛날에는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갔는데 그 다음에 2차전지 재료를 다시 넣어가지고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거 많아요. 속이는 거죠. 한번 꺾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한번 이제 꺾는 거죠. 주가를 하락시킨다기보다 그냥 한번 쉬는 거예요. 한 타임을. 요즘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료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뜬금없이 2차전지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갑자기 바리오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파버나인 있죠? 파버나인이 원래 테슬라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인공호흡기로 갔어요. 원래 이낙연이었는데 막 뒤죽박죽이에요. 예. 요즘엔 그래요. 세력이 갖다 붙일 수만 있으면 갖다 붙여버려요. 대선주 중에 이낙연 씨 되는 것도 있고 황교안 씨 되는 것도 있고 뭐 윤석열 씨도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여러 개 다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녀석은 아침에는 저 A 후보였는데 끝날 때는 B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B 후보로 끝나는 그런 테마주도 있었어요. 희한하다니까. 아침에는 여당 관련주였는데 끝날 때는 야당 관련주로 끝난 것도 있어요. 요즘에 장중에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주식을 사셨다면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원래는 이 이태원에서 그 코로나가 퍼지지만 않았으면 아마 저희 방에 이번 주에 수익이 막 엄청나게 더 많이 났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그 황금 연휴 지나고 그죠? 지난주 주말쯤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계약도 일주일 연기했고, 그죠? 지금은 이제 왜 이게 갑자기 정체가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순간 정체가 되는 겁니다. 정체되는 이유를 이해가 잘 가시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또한 잘 들으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죠. 그 심리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학력이 짧은 사람? 아니요. 주식 경력이 짧은 초보들이요? 아니요. 초보가 더 잘 견뎌요. 잘 모르니까. 뭘 알아요 속죠. 네. 몰라서 안 속는 경우도 많아요. 초보 때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심리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지게 돼 있어요. 자꾸 마음 조급하지 않게 심리 잘 다스리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게 재확산되니까 세력이 돈이 어디로 가요? 잠깐 그쪽으로 더 간 거예요. 원래는 진단키트나 진단키트, 마스크, 뭐 방역 관련된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온라인 교육주 저기서 그냥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죽었었어야 돼요. 바이러스 3일 되듯이 그냥 저 종목들 그냥 죽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저 종목들한테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또 오를 수도 있다. 상한가 치면서 막 급등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태원 코로나인 거예요. 그게 사회적 그 거리두기 끝나고 생활 방역인지 그걸로 넘어가는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에도 좀 늘어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런 뉴스가 또 많이 나오니까 세력이 또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그쪽을 또 올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주식시장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돈이 개별주 테마주를 올리는 그 돈이 지금 잠깐 어디로 갔다? 이태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쪽 관련주로 출장 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출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존에 세력이 매집된 종목들 있죠. 앞으로 세력들이 올릴 그런 테마주나 그런 개별주들, 특히 실적주를 매집하셨다면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잠깐이거든요. 제가 출장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잠깐이에요. 이건 잠깐. 길어야 시간은 약간 그때마다 다른데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도 이제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게 죽을 만한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끝났어야 되는데 또 가요. 무슨 좀비도 아니고 또 일어나요. 끝났겠지? 딱 뒤돌아서 또 보면 또 살아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지독한 테마 중 지독한 진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지독해요. 끝났나 싶은데 뒤돌아보면 또 살아있고. 그러니까 종목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올해는 못 가요. 출장 갔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집이 잘 돼 있는 그런 세력주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좋은 그런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네. 잠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제가 이렇게 전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죠? 최대한 이제 편안한 목소리로 지금 방송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많이 편안해요. 네. 얘기를 지금 더 차근차근히 해드리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수십 번인 것 같아요. 수십 번을 강조드렸지만 개인들은 지금 되게 불안하다니까.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는 것 같으면 바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별주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민감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냐고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편하게 땡기겠어요? 아니면 출렁이면서 가겠어요? 이걸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은 확률이니까요. 그죠? 이럴 확률이 높겠죠. 이거를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변동성을 똑같이 이제 비관론자들도 변동성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옆에 있으면 그 입에다가 그냥 테이프를 딱 붙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진짜.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자꾸 불안하게 만드니까 미워 죽겠어요 진짜. 요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현금 들고 있어라. 네? 바닥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웃기고 있네. 제가 그렇잖아요. 연락 안 와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회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연락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닥 찍었는데 연락 안 온대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 유튜브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네, 민간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민간인들이 방송을 너무 많이 해요 요즘에. 네. 네, 믿지 마시라고요. 네. 바닥에서 연락 안 온다니까요. 오긴 몰아요. 그런 말에 그만 속으시고 네? 변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 뭐 그 차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들었다가 놓으면서 나오느냐 출렁출렁이면서 기분 차이라니까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 차이예요. 여기에서 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동학개미들이 또 눈치 없이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눈치가 되게 없다니까요.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언택트라는 이제 그런 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뭐 NHN, 뭐 사이버 결제 이런 것만 올리고 있는데 눈치도 되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언택트 수혜주일까요 아닐까요? 언택트 수혜주 맞아요. 맞기는 맞거든요. 반도체도 하고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개인들이 너무 이쪽에 몰리니까 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홈런보다는 안타를 노리시고, 그죠? 네, 그 스윙, 단기나 초단타 말고 적당한 단기와 스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왜 조급해하시냐면 요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옛날에는 그냥 뭐 지나간 사람이 저기 뭐 괜찮다는데 그러면 그냥 사셨죠. 요즘에는 다 인터넷 검색을 다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요즘엔 70대 어르신들도 인터넷 검색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사시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사신다고요. 뭘 검색하시겠어요?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뭐 재료가 뭔지 이런 건 알고 사시죠? 일단 조회는 하고 사시잖아요. 정확하게 아실지는 몰라도 일단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바로 안 가는 경우가 요즘에 허다해요. 시간차라고 하는데 시간차가 요즘에는 되게 심해요. 아침에 얘기했던 오픈베이스 있죠? 디지털 뉴딜. 이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추천했었는데 27% 이상 급등은 바로 했다 그랬죠, 그죠? 네. 이틀 만에 이제 급등했는데 이게 밑에서 2주 정도 준비한 다음에 올라왔어요. 이게 시간차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어야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 오픈베이스가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재밌다니까요. 뭐가 재밌냐면 오픈베이스가 이만큼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왜 마이너스 4% 하락할까요? 지수가 급락해서? 아니에요. 왜 급락까지는 아니군요. 마이너스 4%왜 하락할까요?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얘기해줘서 급등했는데 며칠 만에 이번엔 그린 뉴딜이래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오늘은 못 가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린 뉴딜로 갔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오늘은 쉬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고 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신용 쓰는 사람이 있죠. 눈치 되게 없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맨날 디지털 뉴딜만 얘기하겠어요? 이런저런 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돈이 순간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기 단톡방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주안을 또 추천했는데, 자, 그럼 그린 뉴딜이 오늘 바로 뽑았을까요? 안 뽑죠? 왜요? 개인들이 봤거든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급등하는 걸 봤으니 그린 뉴딜 쪽에 오늘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국토부 장관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 회의한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굿뉴스를 보고 디지털 뉴딜이랑 똑같이 바로 급등할까봐 들어오겠죠. 사실 디지털 뉴딜은 바로 급등한 게 아니고 2주 걸렸다 그랬죠. 매집하는데 세력이 2주 동안 돌리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대통령이 얘기하면 바로 거는 줄 알고 오늘 아침에 그린 뉴딜을 샀겠죠. 샀는데 웬걸 지수가 슬슬 하락을 하네요.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기사가 지금 온천지 도배가 됐는데 안 가네요.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욕하면서 손절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나가면 급등합니다. 이게 인간 지표들입니다. 개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하십니다. 네.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과 수백 개의 테마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혼자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되게 잘해드리거든요. 맨날 라이브 방에서 이 얘기예요. 문자반에서 방송 듣다가 라이브로 다 넘어오신 분들 그렇게 많아요. 네. 문자반하고 라이브하고 회비 차이가 많이 나죠. 48만원, 48만원. 근데 문자반에서 이제 라이브로 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지 아세요? 네. 처음에는 뭐 종목은 뭐 거의 똑같으니까 뭐 문자반이 낫겠다 싶은데 나중에 다 라이브로 온다니까요. 하루 종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지금은 이제 무방이니까 종목을 못 띄워놓고 얘기하는데 오픈 베이스나 뭐 한두 종목 띄워놓고 얘기하다 말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브 할 때는 종목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와요. 그거를 다 매매한다는 게 아니라 한 종목, 두 종목 추천해 놓고 그 전체를 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눈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계속 그냥 얘기해요. 계속. 네. 돈이 어디로 돌고 있고 세력이 뭐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쪽에서 뭐하고 있고 쭉 얘기한다고요. 다음날 또 해 뜨면 또 그 얘기하고. 네. 그때마다 바뀌니까요. 네. 쭉 듣다 보면 나중에 따로 돈 내고 뭐 기법 강의를 한 게 아닌데 뭐 돈 내고 이제 따로 뭐 기법 강의를 배우신 게 아닌데 눈치가 생겨요. 네. 그리고 마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죠. 왜 이게 오르고 왜 떨어지고 왜 옆으로 횡보하고 왜 정체가 되는지 아니까요. 개인들이 왜 수익 안 나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게 되십니다. 문자반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라이브로 거의 다 되게 넘어오세요. 계속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문자반 할까 라이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라이브로 넘어오게 돼 있으세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본인들께서 나중에 넘어오세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뭐 공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력들이 이제 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이제 종목들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한다고 자꾸 손절하시는데 손절가 걸거나 손절가 물어보고 자꾸 그러시는데 손절가 거실 거면 그냥 아예 매매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변동성 장세에서 손절가 걸면 그냥 가난해지고 싶어서 매매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절가 거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변동성 장세니까 손절가를 더 칼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나 저기 어디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는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안 돼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력의 기법이 세력의 기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혀요. 손절가를 걸면 맨날 수익은 안 나고 손절만 하다가 일 끝나요. 왜겠어요? 제가 했던 얘기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변동성 장세에 뭐라 그랬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개인들이 지금 민감하거든요.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 갖다 바로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겁이 나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 따라 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때는 훅, 올라갈 때는 찔끔. 그냥 주가가 폭등할 때는 찔끔 따라 붙는다고요. 손절가 거시면 날마다 손절합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 개인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별로 안 따라 붙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작고 손절은 엄청나게 커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하시고 나서 어떤 걸 겪으실 수 있냐면 손절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본전이 온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걸 수도 없이 보실 거예요. 왜요? 변동성 장세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거든요. 요거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절가를 걸지 않고 하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그 주식은 뭘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아니요. 저평가된 기업도 전저점 게임에서 떨어지는 거 나와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간단해요. 세력이 매집해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보다 세력이 자기들 손해나는 거 정말 더 싫어하거든요. 세력이 매집해 있는 주식을 사면 손절 안 거셔도 돼요. 조금 이제 괴롭히긴 하는데 괴롭혀요. 나가라고. 근데 없는 척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세력이 그냥 데려가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제 이런 시뻘건 양봉을 보고 보통 개인들이 들어가거든요. 세력은 눌러버리죠. 그래요. 눌림목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지지선을 여기를 지지선이라고 해요. 이 양봉의 하단을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이 여기 밑으로 깨면 세력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를 안 깨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개인들이 신용 걸고 여기서 단타치고 장난치면은 세력들이 그래요. 이것 봐라. 그러면서 확 눌러버려요. 여기에서 이렇게 문복을 하나 탁 때려버려요. 그러면 개인들도 손해보고 세력도 순간 손해보죠. 개인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세력들도 손해보는 거 싫기 때문에 바로 또 올려놔요. 그러니까 눌림목 종목을 여기 바닥권에서 사시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손절가를 안 거셔도 됩니다. 저희 방에서 최근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긴 눌림목 종목들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바닥에 있는 매수 맥점에 사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력이 개인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 감아지고 날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하러 걸어요? 세력이 그대로 있는데. 설령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와도 세력이 이번에 보셨잖아요. 원래대로 원위치 시켜서 자기들이 제로까지 바꿔서 급등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이 편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사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사시면 굳이 손절가를 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후에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수가 급락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좀 떨어져줘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처럼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올 거라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지수가 또 못 올라가고 정체돼 있고 특히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정체가 돼 있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코로나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력들도 지금 지수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지수가 애매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또 터졌고 그죠?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들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만약에 변동성 장세가 온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망칠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홈런보다는 안타를 노리시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왜요? 재료가 나왔는데 조금 늦게 가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재료와 이슈와 이런 것들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금 만들어서 주가가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눌림목 종목을 공략해서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내시는 그거를 전략으로 딱 세워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자꾸 손절하지 마세요. 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손절 자꾸 하다 보시면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손절 중독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엄청난 손해 입은 걸 몰라요. 손절 중독 들어보셨어요? 시세 중독은 들어보셨죠? 더 무서운 게 손절 중독이에요. 제가 옛날에 걸려봤었거든요. 저도. 네. 몰라요 본인이. 중독 걸린 사람도 원래 그렇잖아요. 본인이 중독 걸린 거 모르는 거.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절 안 할 수 있는 주식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네. 종목을 뽑을 자신 있으시면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하지만 그럴 지금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원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 회원들 되게 좋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나이도 40대 50대 분들 많으셔가지고 되게 편안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방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다음에 저희 방 분위기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되게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녁 방송 또 꾸준하게 또 진행하거든요. 저녁 8시에도 이제 저녁 방송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녹화 방송 있죠? 녹화 방송을 다 남겨놨어요. 어제 오늘 것도 남겨놨고 제가 아무튼 여태까지 뭐 방송하는 거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무료 방송도 녹화 방송을 다 남겨놨으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이 궁금하시면 계속 돌려보시면 도움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벅스님하고 대박님도 닥터수님, 니오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